네, 소개받은 민권활동가 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체포는 분명 잘못되었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집회라는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집회를 규정하기 이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무를 충분히 했는가를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단계 이제 들어서면서 되게 낯선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도 진짜 이상한데, 사실상 이 기자회견을 밖에서 한다고 치면 우리 이렇게 있지 못합니다. 현재 지금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그냥 한 사람씩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 발언하고 들어오고 발언하고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기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고 저희도 많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가능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발언을 하거나 혹여라도 뭐 큰 소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은 상당히 낮다. 실내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많은 보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이상한 방역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마구잡이로 금지하고 제한함으로써 집회라는 권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공정보건의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방역이라는 목적에 아주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만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권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집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회 권리에 대한 원칙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의 이용은 금지되었고 집회를 한 사람들은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충분히 해서 감염병의 위험을 확산할 가능성 아주 낮은 집회조차도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방역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찰들이 몰려와서 밀집하고 사람들을 막는 행위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권을 규탄하기도 했고 폭력적인 공권력 그리고 인종과 성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혀 시위가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곳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BLM 시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BLM 시위가 일어난 지역과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했을 때 이 시위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위 참가자들의 마스크를 쓰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공정보건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 자유를 지지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가는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시기 집회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초기부터 집회를 금지하고 다른 어떤 사회활동보다도 강도 높게 제한하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권리를 행사를 할 사람들을 겁을 주고 실제로 처벌하면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그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서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만들어서 이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과거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특별보고관은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와 관련한 이런 성명을 냈었습니다. 어떤 국가 정부도 이 위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에서 대항하는 싸움에 시민사회 단체는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만들거나 평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집회 금지 제한의 문제를 1년 반 동안 제기했지만 번안은커녕 집회를 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해지고 광범위해지는 것을 피하고 행정 권한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한 목소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집회가 민주노총이 공중보건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체포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중의 위기를 외면하는 정부의 위협적인 라고 느껴지는 노동자들의 집회, 이것이 더욱더 정부의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죠. 어제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는 영장 발부부터 집회 금지부터 잘못된 이 집회의 권리 침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 기교로 합니다. 집회 시위 권리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기존의 차별과 배제, 불평등한 감염병의 유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회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통해서 방역과 그 토대가 되는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는 안전한 삶과 노동을 위한 집회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면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